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나라의 밝은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성세대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평등한 교육 기회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양주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보다 오늘은 어떻게 학교를 갈까부터 고민하는데요. 아직 중학생인 아이들이 장거리 통학으로 인해 하루를 피곤과의 전쟁으로 시작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과 함께 남양주시로 가봅니다. 최근 남양주시는 12년째 이어온 해묵은 학교 용지 부담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설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남양주 시민들의 불편과 우리 아이들의 힘든 통학 생활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기도 교육청과 남양주시 등 관계당국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현재 진행은 순조로운지 또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과 나눠봤습니다. 문경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남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경희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뜨거운 이슈였던 학교 용지 매입비 문제가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3자협의 끝에 해결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경기도의회의 중심으로 경기교육청과 경기도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통보한 연도별 전출 계획대로 전출한다는 내용요. 그리고 과밀 해소 대상 학교 용지 매입비 부담금은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재원 분담한 학교가 폐교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경기도의 부지 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공동 관리 합의 정신에 의해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의지로 해결 방안을 이끌어낸 학교 용지 매입비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부지 관리권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해결된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은 과제는 공동협력문에 적혀있는 대로 연도별 전출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 되는 것을 저희가 잘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밀 학급 해소 부문에 있는 2,279억 원 정도의 108배 학교의 문제에 법제처의 결정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용지 매입비 문제가 큰 틀에서 합의됐는지 여전히 도내 곳곳에서는 신설학교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남양주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남양주 화도읍의 중학교 신설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신규 학생 수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 화도 중학군 내의 중학생 수는 약 3,500여 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약 7,8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예상되는 중학생 수는 4,200여 명이 넘게 되는 거죠. 20학급 이상의 증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증설할 학교가 없으므로 신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늘어났지만 그 아이들이 가야 할 학교는 모자란 상황. 특히 화도읍의 중학교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입니다. 학교 부족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 불편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가 부족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1시간 더 잘 수 있는 학생들의 수면권의 침해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시달리는 출근길의 버스, 특히나 비가 오는 날에는 그 끈적끈적한 속에서 얼마나 버스에 시달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교통비,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 또 좀 더 편안하게 학교 통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 수강을 신청하게 됩니다. 학원 수강을 신청으로 인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비용 증가, 여러모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 교육청, 남양주시청 등 관계당국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현재 학교를 지을 땅과 예산은 있는 겁니까?
현재 학교 부지는 2005년도에 매입 완료한 12,900제곱미터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학교를 지을 건축비만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주택 개발 계획에 따른 변경 사항은 남양주시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5년 학교 부지를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남양주시는 교실 증축만을 해왔습니다. 또 2008년에는 학교 용지 부지로 매입한 토지의 용도를 취소 결정한 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문경희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현재까지는 학생 수요 판단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그 학생 수요 판단을 했다고 보였습니다. 지역적인 특색, 여건을 많이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생 수요 판단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경희 의원님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이번 7월 말까지 지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서명 운동을 마무리할 작정이고요. 현재까지 약 수천 명에 이르는 주민분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서명지를 7월 말까지 마무리 작업을 해서 교육청과 시청에 전달을 하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묵현중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교육감님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시장님께는 민원서를 제출해서 교육청과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화도읍 주민들과 아이들은 육체적인 필요와 경제적인 부담을 감내해야만 했는데요.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그 피해 상황은 어떤지 화도읍 묵현리에 살고 있는 학부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학교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침에 학교 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부담감이 있나요? 지금 현재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인데요. 지금 학교를 먼 거리로 보내고 있는데 거리가 원체 멀고 버스도 자주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요. 비 올 때 아이가 버스를 혹시나 놓치거나 안쓰럽고 해서 저희가 태워다 주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학교를 또 가까운 거리에 다닐 수도 있는데 굳이 버스를 타고 가면 경제적인 부담도 한 달에 차비로 해서 한 5, 6만 원 부담은 가고 그럼 두 자녀를 보내려면 10여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건 비단 자녀를 둔 학부모들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묵현리에 15년을 거주하면서 이장직을 역임해온 김경숙 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묵현 중학교를 지어주겠다고 교육청에서 매입을 한 지가 한 2005년도서부터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0개리 이장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이걸 건의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1000여 명 정도를 저희가 받았어요. 사상의 계층이나 생활보호자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저희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는 절대적으로 중학교가 필요하고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서 꼭 중학교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교육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과 흥미를 북돋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장거리 통학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 자신들의 꿈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 약속만은 꼭 지킬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의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 Everybody wants me to sing. The been changes.